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해서 작년 이맘때쯤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또래 여자아이들보다 산만했던 터라 부모님께서는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분이 같이 저녁 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셔서 저를 돌봐주실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던 부모님에게는 태권도를 보내는 게 최고의 옵션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늦은 시간 부모님이 데리러 올 때까지 도장에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며 동시에 예의범절과 인내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태권도는 부모님과 저를 동시에 만족시킨 최고의 시설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태권도로 저는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태권도 인생은 대학교 1학년 때 출전한 겨루기 대회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연한 타이밍에 상대의 발차기로 제 오금이 맞았고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코치님과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서 수술을 했지만 결과는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고 그렇게 저는 몇 달 동안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애매한 나이에 훈련이 끊겨버린 저는 그대로 태권도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태권도를 하면서 집중력과 인내를 키울 수 있었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일반 대학 상경계열로 편입하게 되었고 졸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경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게 된 직장에서 동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대기업 영업팀이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었던 남편은 무조건 4년제 졸업해서 대기업 들어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도 이왕이면 대기업에서도 많이 버는 직군을 가겠다고 자처해서 영업팀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도 많겠지만 본인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그 직업이 좋다고 하였고 저 또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걸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에 못 이겨 연애를 하던 중에도 저에게 몇 번 짜증을 내며 싸우기도 했지만 빨리 뉘우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속에 담아두거나 꽁한 모습이 없다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3년을 연애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했던 터라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또한 형식적인 예물에다는 생략하길 원하셨고요. 집과 혼수는 칼같이 반반은 아니었지만 서로 그동안 모아왔던 저축과 대출로 간신히 작은 신축 빌라와 기본적인 혼수는 해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이지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해 보이는 결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던 터라 저랑 초반에 삐걱거리는 게 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맞벌이이다 보니 사실상 살림에 집중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조금 일찍 끝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청소기를 돌리거나 세탁기를 돌릴 수는 있지만 평일 저녁에 와서 음식을 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저희들이 먹으량이면 직접 만들어 먹다가는 버려지는 재료도 많고 해서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벌어오는 건 알지만 저 또한 벌이가 있는데 저녁에 냉동 도시락 사 먹자는 얘기했다가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도시락 비싼데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저녁 준비하면 되는 걸 돈을 쓰려고 하냐면서요. 신혼에는 그래도 낭비벽 있는 것보다는 아껴 쓰는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원래 사람 성격이 나오는 듯했습니다. 돈 쓰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싸웠던 건 결혼하고 몇 달 지나서 저녁에 치킨 시켜 먹자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돌직구로 돈 아깝게 무슨 치킨이냐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먹고 싶다는데 치킨 비싸봐야 2만 원인데 그게 돈 아까울 일이냐고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싸우기 싫어서 따로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허투루 돈 안 쓰고 쓸 때 쓸 줄 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이었습니다. 양가에 한우 세트 작은 거 하나랑 용돈으로 20만 원씩 드리기로 남편과 협의를 했습니다.
혹시나 물건이 늦을까 고기는 먼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용돈도 계좌로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반기시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다고 고기에 용돈까지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하시길래 저희는 아니라고 많이 못 드려 죄송하다며 훈훈하게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적금을 새로 하나 가입할까 하여 저희 집 공동계좌를 봤는데 이체 내역을 보고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분명 저희 엄마 계좌로는 2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계좌로는 5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어버버버 하면서 50만 원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설에 우리 집 50 드리겠다고 합의봤습니다. 수상쩍었지만 설마 이렇게 지저분한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설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업무 초과 달성에 대한 상여금을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께 외투를 한 벌씩 해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라며 특정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시부모님 외투를 고르더라고요. 기능성 방한복이라며 두 벌에서 200만 원이 나오는데 제 인센티브 절반이 살짝 넘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한 번씩 쏘는 거다 생각하며 저희 부모님 것도 고르려는 찰나에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행사 상품은 9층에 있다고요. 행사 상품 코너에서 자기 거 뭐 살 거 있나 해서 올라갔는데 진짜 저도 안 입게 생긴 거를 집어들고는 저희 엄마 아빠 거라고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사람이 많아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니네 부모님 거는 왜 비싼 거 사고 우리 부모님 거는 행사 상품에서 고르냐고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은 비싼 거 사드려도 식당에서 일하시니까 금방 냄새 배고 못 쓰게 된다면서요. 너무 화가 나서 안 산다고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화가 나 있으니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처가에는 요번에 용돈도 따로 30만 원 더 드리지 않냐면서요. 옷도 비싼 거 사고 용돈도 더 드리려고 했냐면서 저한테 어이없다는 듯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은 네가 나 몰래 시댁에만 30만 원 더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니까. 누가 몰래 줬냐면서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거는 알아서 선물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에 저희 집 가기 전날 백화점에 들려서 저희 아버지 패딩이랑 엄마 가방이랑 시원하게 300만 원 긁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쇼핑백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져서 얼마 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줬다고 하니까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격해져서 니에비 니에미 거 사는 건 정상이고 우리 엄마 아빠 거 사는 건 미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남편의 손이 제 얼굴로 향하더라고요.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했지만 10년을 넘게 태권도를 했던지라 저도 모르는 사이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남편의 손이 제 얼굴에 닿기 전에 제가 먼저 몸을 돌려 남편의 머리를 발로 후렸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기절을 했습니다. 너무 놀래서 누워있는 남편의 뺨을 두들겼더니 다행히도 금방 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네가 먼저 때리려고 해서 반격했을 뿐이다. 나 원래 운동했었으니까 나한테 손 떼려고 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 건지 무서운 건지 아무 말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발차기를 계기로 남편은 순종적으로 변했으며 경제권 또한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저한테 남편이 항상 주눅 들어있는 듯해서 가끔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차라리 이런 위치에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한 듯합니다. 오늘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